6월 8일 싱가포르는 386케이스가 더 추가되어서 총 38,296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제 싱가포르 총리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총리는 새로운 케이스들은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헬스케어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이상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생태계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산업이 영구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재창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업들의 긴축 재정 여파와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통은 같이 증가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의 여파로 어떤 일자리들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국제 여행은 많이 줄고 검사와 격리가 동반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항공, 호텔, 관광 등 여행에 의존하는 산업은 다시 일어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국가들이 식료품이나 중요한 의료 공급과 같은 필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됨으로써 자국을 더 먼저 보호하려고 할 거라고 합니다. 각 나라들이 어떤 파이를 같이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파이를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골몰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잃지 말고 더 강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어 싱가포르처럼 작은 나라들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강국의 편에 서는 것은 더 어려워질 거고 싱가포르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세계에서 그것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논평을 냈는데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양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에 억지로 편을 들기를 원치 않으며 베이징이나 워싱턴과의 관계 강화가 제로섬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오래 갈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바이러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접점을 분리하고 클러스터 형성을 막기 위해서 접촉 추적 및 검사를 더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각자 국민들은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안전거리 제한 규정 준수를 잘 지켜주고 혼잡한 곳을 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어서 식량 수입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락다운을 통해서 식량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폴란드에서도 달걀을 수입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우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앱을 계속 업데이트할 건가 봐요. 이 앱이 업데이트되면 창의공항에 가면 기계에서 스크린을 눌러서 체크인도 하고 비행기 티켓을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스크린을 누르지 않고 앱을 통해서 티켓팅을 하고 티켓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앱을 통해서 수화물을 선적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탑승 차례가 되면 알려주는 기능도 만들어서 그 탑승구 앞에 사람들이 미리 많이 몰려있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고요. 비행기 타면 앞에서 제공되는 신문하고 잡지를 모두 없앨 거라고 합니다. 대신 싱가포르 전자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게 해서 신문과 잡지를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좌석 앞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 가잖아요. 그것도 다른 거를 터치하지 않고 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영화나 음악 같은 거를 골라서 볼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무접촉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해요. 비행기 내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튜어디스들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고글도 착용할 거고요. 음식을 서빙할 때는 장갑을 낄 거라고 합니다. 최대한 승객들하고 접촉을 피할 거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장거리 여행을 했을 경우에는 음식을 코스 요리로 서빙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단품으로 서빙을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본토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그냥 스낵 봉지를 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가 줄면 요금이 더
저렴해지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요와 공급이 궁극적으로 여행객들의 지불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약간 돌려 말한 것 같아요.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항공사들은 이렇게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여행하기를 원치 않을 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착한 후에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14일간의 호텔비를 본인 스스로 내야 되니까 이것도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여행에서 바이러스를 걸린다면 치료비를 전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항공사에서 안전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 동선이 또 추가가 되었어요. 5월 26일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겔랑세라이 웹마켓과 헛코센터에 들렸다고 하고요. 6월 2일 오후 2시 45분에서 3시 25분 사이에 템피니스몰 지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6월 4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무스타파 센터에 들렸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세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몸 상태를 잘 살펴보셔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빨리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트레이스 투게더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내 주변에 몇 미터 안에 몇 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 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앱이 아이폰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대요. 싱가포르인들 중에 4분의 3 정도는 다운을 받아야지 이 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인들 중에서 4분의 1만 이 앱을 다운받았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얼마 전에 웨어러블 장치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가방이나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목걸이처럼 차고 다니거나 그런 기기를 내줘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잘 사용 못하는 것도 방지하고 다운받지 않은 사람들도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다니면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도 웨어러블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 추적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거를 싱가포르인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발표가 있고 나서 change.org에 탄원서가 올라왔습니다. 싱가포르이 추진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노우라고 말한다라는 제목을 가진 청원서였거든요. 사흘 만에 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어요. 이 청원서는 너무 프라이버시에 침해된다고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야당인 국민당도 웨어러블 기기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들 기기로 수집될 자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싱가포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주의하고 존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서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 웨어러블 기기 역시 블루투스 개념을 이용한 것이고 지금 트레이스 투게더 앱이랑 똑같은 용도로만 사용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만 추적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물러나서 본인이 원하면 트레이스 투게더 앱을 사용해도 되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람보르기니가 도로에 다니는 걸 흔하게 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특히나 더 하거든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좁은 나라라서 굳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생긴 람보르기니 2대가 사고를 낸 거예요.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쉐어하면서 소울메이트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동호회 사람들끼리 드라이브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타나메라 역이라고 싱가포르 동쪽에 있는 한 지하철역인데 그 근방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킷 브레이크 동안 공사가 멈춰져 있었는데 거기에 살던 한 지역 주민이 공사장에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고기가 살고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티즌들은 또 다들 굉장히 이해하면서 저기 도대체 어떻게 고기가 들어와서 살게 됐을까라고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풀어놓은 거 아니냐, 모기가 거기에다가 알을 낳으면 그 모기 알을 먹으라고 고기를 풀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꽤 큰 고기가 몇 마리가 그 물 웅덩이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한 만화 그림이 싱가포르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가 되었었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한 부부가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고 이제 바깥에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둘 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문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로 락다운이 끝나고 아이가 이제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락다운 기간 동안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교복을 입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할머니가 막 도와주시고 하는데도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멋쩍게 웃는 그런 비디오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집 밖에 웬만한 일 아니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줄다 보니까 온몸이 찌뿌둥한 게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우리 집 소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